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 입문 강의 마무리 짓는 강의네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취득세 기초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배웠잖아요. 지방세네요. 자, 오늘은 이제 국세를 배운다. 국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네요. 그리고 뭐를 기초를 배운다? 양도소득세 기초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종합부동산세. 아무리 기억 안 나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이건 기억나죠? 공부하다 보면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은 기억난다고요. 자, 여러분들 입문서 몇 쪽일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찾아보자고요. 282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종합. 필수는 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죠. 그럼 이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국세잖아.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고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전 국민의 약 2%만 내는 거예요. 종부세를 내야 부자 대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 국민의 98%는 서민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면 편해요. 자, 282쪽 꼭대기 의의 및 특징 나와 있나요? 종부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쭉 첫 번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뭐와 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토지, 주택. 건축물은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요. 딱 두 개. 토지, 주택. 나와 있어요? 그래도 국세니까 세무서장이 어떻게 한다? 종부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원칙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부 부과.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원칙은 정부가 부과한다. 그러나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물어보면 뭐다? 정부 부과 과세. 부과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 납부라고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 납부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지방세에서는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징수.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아죠? 자, 목적. 자, 2번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자세죠? 즉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법은 좋은 말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좋은 내용이잖아. 그렇죠?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다 좋은 얘기잖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나요? 안정 아니고 다 뻥이 알아들었나요? 뻥이지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부세를 아무리 많이 거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돈데 대부분 부동산이 폭등했죠? 왜 폭등했나요? 보유세도 많이 내오니까 정부는 팔 줄 알았어. 부자들은 절대로 안 팔아요. 왜?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가까이 뺏어가요. 누가 팔겠냐고. 뭔가 퇴로를 마련해 놓고 종부세를 많이 걷어야죠. 그럼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 맞아. 그러니까 안 팔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공급 부족이 일어나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 단 지금은 약간 조정기에 있어요. 조정기. 그래서 부동산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의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특징. 2번.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미출고 주택, 토지. 국외는 아니요. 국내 거를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 토지. 그래서 종부세는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인세다, 몰세다? 인세입니다. 인세. 그래서 국내에
주택과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인세의 특징은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합산해요. 갑돌이가 부산에도 집이 있고 갑돌이가 울릉도에도 집이 있으면 합산한다고요. 왜? 인세니까.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여기서 합산은 뭐다? 소유자별, 개인별이죠. 법인은 법인별. 절대로 종부세는 뭐 나오면 안 된다? 세대별 합산하면 오답이라고요. 개인별로 합산한다. 세대별로 합산하면 가액이 너무 커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뭐에 속지 말자? 개인적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로 과세되고 일정 가액 밑줄고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원적이다. 이원적이 뭐야? 두 번 내는 거야. 재산세를 1차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다시 낸다는 뜻이에요. 이원적.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럼 첫 번째 종부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자, 꼭대기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칠판 봐요. 재산세 대상은 몇 개예요? 지난 시간에. 여보세요. 재산세 대상은 5개. 딱 손가락 5개가 재산세 대상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일명 토, 건, 주, 선, 항. 이 중에 종부세 대상은 꼭대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 5개 중에서 뭐만 과세한다? 주택과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 중에 집부자, 땅부자만 내는 세금이에요. 건축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과세되는다.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구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주택. 자, 여기 보세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할까요? 별장주택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뺏어가므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고율 세율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4%로 뺏어가요. 4%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재산세가. 그래도 고율로 과세하는 거는 재산세를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 안 한다. 그래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별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종부세를 안 내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하면 되죠? 임대사업하면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자, 합산할 때 배제를 한다고요. 법에 의한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근데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산 배제주택은 원칙은 뭐다?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하면은 종부세를 안 걷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다가 옛날 국토부 장관 김현미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김현미가 이제 어떻게 한가? 밑에 1번. 민간 임대주택도 어디에 있는 거야? 밑줄고. 자, 참고에 나왔잖아. 참고. 1주택 이상 소유했죠?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8년 9.13 재택이라고요. 그래서 9.13이니까 9.14, 9월 14일부터 임대주택 하는 거는 주택에 합산한다, 합산 안 한다, 합산 안 한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임대사업하는 거는 종부세를 배제시켰어요. 그래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참고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18년 9.13 이후에 새로 취득한 거는 주택부터 적용, 즉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임대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 제외를 합니다. 합산 배제. 그러나 9.13 대책을 발표하죠. 18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하면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둬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업원. 자, 주택은 투기 목적인 거는 합산합니다. 그러나 2번은 뭐다? 종업원의 주거용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목적이잖아. 이런 주택은 투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합산 배제한다. 종부세가 없어. 그리고 어떤 주택? 미분양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미분양 주택. 그리고 어떤 주택?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 보존 목적이죠? 세 가지야. 기숙사, 미분양 주택,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투기와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 안 하는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합산배제라 그래요. 과세 안 하는 거를 종부세 용어로 뭐라 그런다? 합산배제.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토지. 우리가 재산세에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토지. 재산세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토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그다음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토지분재산세를. 하나는 종합 합산하고, 시군구 안에 토지를 전부 합산해서 재산세를 매긴다고요. 그리고 별도로 합산하는 게 있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분리도 두 가지가 있어.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로 과세하는 땅이 있고, 높은 세율, 고율 분리. 그래서 고율 분리는 몇 프로다? 4%짜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이렇게 종합 합산한 땅으로 토지분재산세를 과세하고,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는 땅으로 과세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리,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죠? 그럼 이거는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별도 종합 합산하는 땅은 어떤 땅이야? 나대지 이런 거. 시군구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서 재산세를 매긴다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하는 땅은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별도로 합산합니다. 시군구에 사업용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별도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율 분리는 낮은 세율이죠. 농지를 갖고 있다, 공장용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세금이 쌓여야죠. 생산, 공급 목적 토지입니다. 농지를 갖고 있다.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돼요. 재산세만 과세하죠. 그럼 공장용지 이런 건 어떤 땅이야? 생산, 공급 목적이잖아요. 이런 생산, 공급 목적 토지는 뭐다? 재산세에서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농사 짓고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죠. 이런 땅은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저율 분리. 그 다음 고율 분리는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냐? 이거는 사치 목적이야. 사치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은 특정인만 소유하고 있죠.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다. 어떤 땅일까요? 골프장 땅. 이런 골프회원제, 골프장 땅은 특정인만 갖고 있죠. 가장 비싼 고율 분리입니다. 4%로 걷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런 방법으로 토지분재산세를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사치 목적은 뭐다? 고율 분리. 생산 공급 목적은 저율 분리.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그리고 생산 공급 목적,
공장 땅, 농사 짓는 땅은 어떻게 해요? 세금이 쌓여야죠? 저율분리. 그리고 상가 사무실이잖아. 상가 사무실 땅. 상가 사무실 땅은 사업용 토지죠? 이런 거는 별도로 합산한다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 이 나대지 등은 왜 갖고 있어요? 투기 목적 땅이야. 투기 목적은 어떻게 한다?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이다. 기본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자, 투기 목적, 나대지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상가 사무실 땅은 사업 목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농사 목적, 공공 목적은 어디로 간다? 저율 분리. 그 사치 목적은 어디로 간다?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가는 데지. 지금 종부세 배우고 있죠?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과세를 안 한다. 종부세는 종합과 별도만 합산합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저율은 왜 과세 안 한다?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고율은 과세 안 한다? 재산세에서 4% 특탄 매긴 거야. 그래도 고율로 재산세 매긴 거는 또 종부세 매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원칙은 몇 개야? 주택, 토지예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는 별장, 토지에서 제외되는 거는 분리과세. 또 하나 뭐다?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지 종부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토지 나왔잖아, 책에. 자, 토지는 무슨 합산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래서 두 번째 줄 분리 과세 대상이 토지는 밑줄고 저율, 고율 나왔어요. 저율, 고율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결국 제외되는 게 몇 개예요? 제외되는 게 3개. 3개잖아, 전체적으로. 별장 제외. 그죠? 분리과세 제외. 건축물 제외. 됐어요? 이게 기초예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나왔잖아요. 밑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전체 재산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밑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밑줄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근데 얼마? 자,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뭐다? 초과할 때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기준금액을 어떻게 할 때?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항상 현재는 재산세랑 똑같죠? 6월 1일 현재.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종부세도 또 낸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주택 나왔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친다고요. 자, 합친 금액에서 얼마를 뺀다? 6억. 합친 금액은 이거는 과표고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 6억에 6억. 이 6억은 세대별이다, 개인별이다. 개인별로 따로따로 6억을 초과하는 자라고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6억 원. 그러나 밑에 법인은 투기꾼이야. 완전.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개인만 따지는 거라고요. 개인만 6억 초과다. 그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거 다주택자야. 다주택자라고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요. 1번. 그럼 참고로 알아둬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죠? 그럼 1주택자는 1주택자야.
이거 법이 바뀌어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다? 11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11억.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 초과예요. 1세대 1주택자는 작년까지는 9억이었지만 올해 해가 넘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11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 11억은 뭐야? 1세대 1주택자예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라고요. 그러나 가족 중에 집이 여러 개일 때는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오면 얼마 초과다? 11억 초과. 기초니까 안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토지. 자, 박스만 알면 돼. 토지는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다? 5억 초과. 투기 목적이니까.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이죠. 얼마 초과? 80억 초과. 절대 박스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라고요? 80억 초과. 80억은 공시가격을 합친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그래서 가장 종부세에서 중요한 숫자가 뭐다?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6억 초과, 5억 원 초과, 80억 초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종합합산이 얼마 초과다? 5억 초과. 별도 합산이마다 80억 초과. 왜 5억이 제일 적어? 숫자가.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제일 적은 거예요. 사업 목적이니까 숫자가 커야죠. 수가지, 세 가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숫자 기초. 단 1주택자야.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다? 11억 초과. 근데 공동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집이 있는 분들은 단독명의예요, 공동명의예요? 대부분 요즘은 신세대들은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숫자 꼭 기억해요. 그러나 1주택자는 공시가격으로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11억 초과. 그래도 공동명의도 똑같아요. 근데 원체는 원래 11억은 뭐다? 원래 11억은 단독명의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공동명의도 될 수 있잖아. 그래도 공동명의는 11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때만 11억이야. 공동명의인데 따로따로 돼 있죠? 그럼 6억 넘어갈 때 종부세 과세해버려. 그래도 1주택인데 공동명의인데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공동명의 11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해서요. 즉 11억을 빼야 되죠. 신청을 할 때만 11억이야. 그냥 놔두면 6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개인별로. 그 11억이다. 5대 5면은 지분 비율이 얼마야? 5.5, 5.5억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11억, 12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내야 돼요. 좌우지간 그렇게 알아두고. 자, 04번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잘 들어야 돼. 출제는 이게 되는 거야. 6억은 다 맞추니까 11억은 원칙은 단독명의예요. 그럼 공동명의로 될 때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6억, 6억이니까. 알아들었죠? 그럼 이거를 단독명의에서 이제 공동명의로 신청하면은 11억을 빼고 나머지를 공제를 해준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원칙은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6억, 딱 6억, 6억이니까 알아들었죠? 그러나 금액이 클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요. 단독명의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줘. 단독명의자는. 공동명의자는 신청을 안 하면 공제를 안 해줘. 그래서 12억까지는 뭐다? 그대로 놔둬도 종부세가 안 나와.
그러나 12억이 넘어갈 때는 신청해서 단독 명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납세 절차.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절차는 항상 과세 기준일은 누구 과세 기준이다? 미출고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은 종부세와 재산세 동일한 거는 딱 하나야. 기초에서.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와 동일하다 다르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6월 1일 같은 재산이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차이점입니다. 자, 납세지 나왔죠? 자, 1번 미출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동창회 이런 거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어디가 뜬다? 주소지야. 그래서 1번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라고요. 주소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얘기는 주소지 관할 어디가 납세지란 뜻이야? 세무서.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국세죠? 그래서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든 종부세든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얘기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란 뜻입니다. 1번이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밑줄거. 2번은 쪽이죠? 쭉 나왔잖아요. 이거 소재지로 가는 거야. 납세무자가 누구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죠? 법인은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럼 출제는 뭐만 되는 거야? 2번 법인은 출제 안 돼요. 1번 별 하나 딱 붙여. 1번 원칙은 뭐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은 출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3번. 자, 3번. 넘어갔어요? 비거주자의 밑줄고. 비거주자. 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주자야.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주소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시험장에 가서 빗자가 붙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꼭대기 비가 붙었잖아. 그럼 주소가 없는 자지?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국적을 불문한다고요. 자, 꼭대기. 자,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비거주자는 주소지 하면 틀려. 결국 세 번째 줄 뭐다? 소재지다. 주택 어찌고 저찌고. 주택 소재지.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라고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소지를 안 쓰고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가 답이에요. 됐어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그럼 1번은 뭐다?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3번은 빗자가 들어갔어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나오면 안 돼요. 소재지. 이렇게. 됐습니까? 시험은 쉽게 나올 때는 1번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알아들었나요? 헷갈리게 나올 때는 빗자를 붙여. 꼭대기 비가 붙으면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됐습니까? 자, 납세 절차. 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아까 설명했던 원칙은 부가징수. 부가징수가 뭐예요? 고지납부 이거. 부가가 뭐다? 결정. 결정해서 고지납부잖아요.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다음 원칙이 정부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줘요. 고지납부를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안 배운 사람은 뒤에서 배워요.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 그럼 기업 납기. 자, 납기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야. 12월 1일부터 15일. 절대 말일 나면 안 돼요. 약 보름이다. 보유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기억 찾았어요? 겨울에. 자, 그 다음 니은. 고지서가 날라오면 재산세랑 똑같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한다. 밑줄고 5일 전까지 발급. 그래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납부기간 개시. 납부기한 5일 하면 안 돼. 개시가 꼭 붙어야 돼요. 언제가 납기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이죠? 그럼 고지서는 언제까지 날라와야 돼?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그래야 여유가 있어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장에 가면 납부기한 5일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부기한 개시 5일 전. 앞에 5일 전까지 날라와야 이 보름 동안 낼 거 아니에요. 납부기간 5일 전 하면 벌써 10일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눈 뜨고 글씨라도 잘 읽어야 돼요. 납부기간 개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부기간 5일 전 하면 틀려요. 그럼 10일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납부기간 5일 전 하면 벌써 10일을 까먹어 버렸잖아요. 개시 5일 전에 날라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10일이 아니라 5일이다.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우리 동네 다 들어와 고지서가. 5일이면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어요. 걸어서도 갖다 주는 거야. 관할 세무서에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구나. 열받아서 보낼 일이 없죠? 열받아서 보낼 일이요. 정부가 결정해서 올려. 고지서 날라왔다. 열받아서 날라온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선택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밑줄 그어. 납기는 똑같아요. 두 번째 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4번에 납부지연가산세는 0.025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번 개정법에 인하가 됐어요. 이건 지금 알 필요 없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4번의 세 번째 줄이에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몇 프로? 10%가 부과됩니다. 시험은 4번의 세 번째 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이야. 그래서 정부 결정이니까 무신고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무신고가 없어. 그래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과소신고가산세 10%. 그럼 무신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종부세는. 왜? 정부가 결정해도 고지서 날라왔어요. 이제 날라왔지? 날라왔잖아. 근데 딱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온 거야. 여보세요. 날라왔어. 별장이 딱 있는데 별장을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날라온 거야. 그럼 별장은 법 내용으로 종부세 제외하지? 그래서 제외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또는 딱 보니까 토지분 종부세인데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종부세가 날라온 거야. 그럼 분리과세를 제외해서 신고해야지. 그냥 놔두면 뭐다? 종부세 폭탄 맞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합산 배제 재산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선택해서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럼 신고하는데 한 수 더 떠.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해버리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겠죠?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에요.
선택하면 신고로 가되 뭐는 똑같다. 납부 기간은 똑같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단 과소 신고하면 뭐가 붙는다? 다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286으로 들어갑니다. 286으로 들어가네요. 자, 물납과 분할납부 오늘 기초 배웠어요. 자,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물납은 없어요? 물납을 하면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손해 나죠? 물납 재산을 평가를 하는데 뭘로 평가한다고 그랬어? 시가는 공시 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럼 공시 가격은 시세의 7, 80%죠? 그럼 물납으로 부동산을 이전시키면 20, 30% 손해가 난다. 그럼 부자들은 물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없어. 하는 자가 없으므로 제외를 시켜버린 거야. 폐지. 그러나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어요. 왜 물납할 수 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그러나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힘들지만 재산세, 종부세 기본적인 거는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 이거를 잘 봐야 돼요. 250 초과 and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and 분납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2개월입니다. 이런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분납기간이 덩어리가 크니까 6개월 연장시켜줍니다. 재산세는 몇 개월이야? 2개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런 게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종부세는 250 초과 and 일부 and 납기 경과 후 6개월. 재산세를 물어보면 2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6개월이야 6개월. 단 재산세는 몇 개월이라고? 2개월 이내.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건이 얼마? 250 초과야. 이렇게 나오면 요건입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초과다. 요건을 물어보죠? 그럼 500만 원 초과는 틀린 지문,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요건이 뭐다? 250 초과가 옳은 지문이에요. 500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니까. 그럼 500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300만 원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요건을 물어볼 때는 써 있는 대로 답을 해야 돼요. 이게 법 요건이에요. 500만 원 초과는 틀려? 그럼 400만 원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이거는 초과가 빠지니까 범위야. 그럼 500만 원은 250 범위에 들어가죠?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에요. 이상, 이하, 초과가 없다면 범위를 물어본다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것만 외워야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250 초과가 요건이다. 1억 초과하면 틀려요. 100억 초과하면 틀린다고. 이상하다. 100억은 250 초과에 안 들어가냐.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요건이 틀려도. 단 100억 원인 경우는 옳은 지문이야. 자, 그 다음 아침에 배웠잖아. 부가세. 자, 종부세는 국세잖아. 그럼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의 20%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20%.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다. 자, 칠판 봐요. 자,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두 개죠. 주택, 토지. 주택,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다. 제외되는 거는 뭐다? 별장.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뭐다? 분리과세 또는 고율 분리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칠판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고기만 숙일 거 아니잖아. 한 45분 동안 뭐가 중요한지. 종부세 대상은 2개예요. 제외되는 게 몇 개다? 3개다. 별장, 그 다음 분리과세, 3번째는 건축물. 자, 그 다음 2번째 필수 납세의무자는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시가격 얼마 초과? 6억 초과. 별도 합사는 80억 초과. 종합합사는 5억 초과. 숫자 3개. 단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오면 얼마 초과? 11억 초과. 가장 중요한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요건이에요. 요건. 7억 초과하면 틀려요. 알아들었어요? 100억 초과하면 틀려. 그러나 8억 원인 경우하면 맞는 거야. 또 헷갈린다. 아니 이게 초과가 요건이라고요. 글씨가 똑같아야 맞는 거야. 글씨가 다르면 틀려요. 2억 초과 틀려. 100억 초과 틀려. 참 이상하다. 글씨가 똑같아야 맞는 거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죠. 세무서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주자니까 주소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로 가야죠? 그러나 빗자가 붙으면 주소가 없잖아. 어디로 간다? 소재지.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는 겨울이죠? 언제? 12월 1일에서 15일. 절대 말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부터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기초과정 6억, 5억, 80억 초과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